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경제 공부하겠습니다. 길경식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머리가 차분히 얌전하군요. 뭐 어떤 머리를 해도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삼성하고 미국 네. 애플, IT의 두 기둥들이 특허 소송 철회하자 휴전한 겁니까? 일단은 부분 휴전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특허 소송 전부에 관해서 이제 철회를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했고, 예. 현재 이제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합의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는 계속 하자는 얘기인데 미국이 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거의 메인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휴전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네. 자, 최경환 부총리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마련했다고 그랬는데 뭡니까? 일단 오늘 발표를 한 게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라고 해서 세제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이 세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근로소득 증대세제라는 건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대해서는 5에서 10% 세액공제를 해주고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그렇죠. 이건가요?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고 고배당 상장기업,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이야기고 예.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건 정부가 일정 기준의 어떤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분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달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과세가 없지만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차액만큼에 대해서 최대 10% 정도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네. 사실은 이게 제목은 가계소득 증대 방안이라고 붙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들 감세 방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에도 박근혜 정부가 그 임대소득 무슨 전세 방안이라고 내놓고 안에 내용은 그렇지. 그 아파트 가격 제한하는 이 가구 뭐 그렇죠. 주택 이상 2천만 원 뭐 세금 어쩌고 한 네, 것도 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국민을 이렇게 호도하는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깎아준 거 있잖아요. 네, 지금 3%. 그거를 지금 다시 올리는 겁니까 뭡니까? 최경환 부총리 말로는 그 기업들한테 이제 그걸 얘기를 들면서 실제적으로는 부담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기업 환류소득세제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네. 현재까지 기업이 유보하고 있는 유보금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주겠다. 그건 손대지 않겠다. 처음에는 그거 과세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한 발 물러서 그건 놔둔다 하고 뭐야 그러면? 지금부터 쌓여있는 유보금에 대해서도 투자하는 기간을 2년 동안 봐주겠다. 아하, 예.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과세가 없는 거죠, 일단은. 예.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쌓여지는 금액을 과연 2017년도서부터 과세를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미지수고. 근데 그러니까 2017년에 최경환 씨가 계속 부총리 그러니까요.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말로만 해놓고 사실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들이 어떻게 기사 쓰고 제목 어떻게 뽑는지 한번 잘 유심히 네. 봐야 되겠네요. 자, 집값 얘기 좀 합시다. 네. 수도권 연립주택, 이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이네요. 전세가율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데 60% 넘었다고요? 네. 왜 이렇게 연립이 막 오르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연립주택에 대해서 전세가율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예.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다른 이제 무언가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좀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눈을 돌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연립주택 이야기까지. 그래서 사실상 이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을 따로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거의 아파트 시장에 이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일단 아파트하고 마찬가지로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이 이렇게 치솟는다라는 건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세가율이란 게 주택의 가격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도 오릅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이 훨씬 좀 많이 떨어져서 전세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금 그 자체가 올랐다기보단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높아졌다. 네. 그러면 전세금이 오르긴 했지만 그 지금 이렇게 전세가율이 계속 이슈가 되는 건 그만큼 이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금이 오른 비율보다 전세 비율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슈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세 들고 사는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 좀 불안할 수도 있겠네. 뭐 경매 들어가거나 그러면 못.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깡통 전세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나저나 앞으로도 전세 가격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전세 가격이란 건 뭐 매매 가격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전세 가격은 오르고 매매 가격은 내려오고 있고 사실 이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이미 이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만나서 지금 두 가격이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가격이 이제 변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이 사실 전세 가격이 치고 올라가서 매매 가격을 떠받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이제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같이 밀려가는 방향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출도 더 늘려주고 부동산 경기 부양하겠다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니까 버티고 있지만 이게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 가격도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전세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는데 점점 그 위력은 약해지는 것 같고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국민연금 우리 저 노후 쌈짓돈 맡겨놓은 데잖아요. 근데 얘들이 그 돈 갖고 주식 투자는 했는데 뭐 좀 손해봤다고요? 뭐 사실 이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요. 지금 일단 상반기에 특히 이제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2.7%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해외 주식 수익률도 마이너스 1%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그 가져온 시장의 기준 수익률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사실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채권이 1.5%,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3.1% 수익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 역시도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얻는 수익률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서 지금 말한 시장 수익률은 주식 투자 시장을 말하는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얻어가고 있는 그 수익률에 비해서는 왜 그 평균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여러 가지고 채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봉 많이 주고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데라며요. 근데 왜 이렇게? 그래도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비효율성이 있지 않은가 좀 하는 생각이 다른 나라는 어때요들?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자산 규모가 좀 큰 연기금이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크고 노르웨이,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 미국, 캐나다 등이 있는데 우리도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수익률이 7%인데 이게 세계 6대 연기금 중에는 꼴찌 수익률입니다. 아, 그래요? 예, 7%가 나쁜 게 아닌데 이 세계 6대 연기금의 평균 수익률이 11%를 기록을 해서 이게 한 4% 정도 낮은 수준을 보여서 이게 그 운용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일단 국민연금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투자 상품을 채권, 그러니까 안전한 쪽에다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실 200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5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6% 정도나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월등히 높고 안정적인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 이유는 이제 2008년도에 주식이 너무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미국의 이제 FRB에서 양적 통화 확대책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소가 뒷걸음질하다 쥐 잡은 격으로 좀 수익률이 좋아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인지 지금 그럼 국민연금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더 높인다는 얘기인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이제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익률이 낮은 곳에다가 이 투자 비중을 더 늘린다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좀 투자를 하는 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압력을 행사해서 국내 주식 투자를 부양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시장 부양으로? 네. 어쨌거나 우리 노후 쌈짓돈 잘 관리해야죠. 그 연봉도 많이 받는다는데 그 펀드 매니저들 그럼 혼나야죠. 네, 경제과외 고마웠습니다. 기리사님. 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